화면에 있는 것은 노상원 수첩입니다. 피고인 노상원은 2024년 12월 6일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 김용현이 불러주라고 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TV 드라마를 보고 적은 내용이라고 하고 오늘 오전에는 계엄 이후에 술에 취해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일관하고 있긴 합니다. 특히 주목할 점은 노상원 수첩 70페이지에 체포 대상자로 민주당 송영길이 기재했다는 점입니다. 이것은 그 69페이지에 좌파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, 그리고 노상원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져 있는데요. 전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은 2023년 12월 18일 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됩니다.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거나 여기 나온 속칭 수거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수첩은 2023년 12월 28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렇다면 아까 그 인사 내용 등을 볼 때 결국 이 사건 계획은 2023년 12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. 결국 그 피고인 윤석열, 김용현, 노상원이 송영길에 대한 체포 등 비상계엄을 모의 준비한 시점은 2023년 12월 18일 한참 이전이고 이들은 늦어도 아까 본 2023년 인사 이루어진 하반기 때부터는 비상계엄을 모의 준비했다고 할 것입니다. 한편 노상원 수첩 33쪽에는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, 민심관리 1년 정도, 헌법개정, 재선의 3선, 국가안전관리법 제정, 선거권 박탈, 형 집행자, 종교를 5년, 중국,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, 행사 후 조치사항, 헌법 법개정, 후계자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. 앞서 본 것 같이 노상원 수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점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정, 이미 국회 봉쇄나 재판장님 한 말씀만 체포조나 어차피 선관위 조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노상원 수첩이 증거물이자 서면인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노상원 수첩에 대한 연구 리포트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까, 재판장님? 이거는 증거조사도 아니고 변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고 재판장님, 해당 부분은 저 노상원 피고입니다. 제가 예.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예, 말씀만 좀 하게 말씀하십시오. 해주십시오. 특검에서 총 8회의 수사를 했는데 5회가 이 수첩입니다. 그러면 5번의 피신이 됐던 진술조서가 있어야 되고, 두 번째, 제 조서가 아니면 이 수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조서 왜 제시 못합니까? 그 다음 이 수첩의 공신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마찬가지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아무 제시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내일 모레 구형하는데 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, 두 번째는 제가 그 조사 과정에서 그 세 번째인가 쭉 진술했습니다. 그때는 참고인으로 하더라고요. 참고인으로 하고 5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안 내니까 피의자로 바꿔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해가지고 피의자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총 5회입니다. 평형 무인기까지 5회. 그리고 그 조사 중에 제가 아니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양평 공무원이 왜 자살했는지 나도 똑같은 입장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. 그런 소리 조사에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A는 B다라고 진술을 했으면 A는 B다라고 써야 되는데 C는 D다라고 써놓고 그럼 제가 다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. 그 고친 부분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. 그 다음에 여러 말 할 거 없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아까 어디 갔어? 여인형 소형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계엄 끝나고 나서 왜 계엄을 이렇게 했을까?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이 앞부분이고, 뒷부분은 저는 정보사령관하고 777 사령관했던 사람인데 정보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. 군에서 정보라는 것은 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. 적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.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정보의 업무인데, 이 당시에는 뒷부분은 아니 그러면 계엄을 한다면 계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 봤나? 라는 취지에서 쓴 부분을 역행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요, 여인형, 저는 소환시라고 기억을 하는데 여인형이 소환되면 박한수도 소환될 것이고 그 다음에 김웅준도 소환되겠구만. 텔레비에 나왔으니까. 그리고 지금 술 많이 먹었는데 조식은 내일 아침에 원래 안 먹으려 했는데 조식을 해야 되겠다. 그런데 이걸 손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강은 차오. 그러면 조식을 하니까
저희 집이 그 금강에 가까웠습니다. 거기 복집이 많은데 강은 나중에 가서 복국은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. 그래서 강은 차오라고 썼다. 이렇게 진술을 다 했고 여기 역행사 대비를 해서 구사단과 34가 나오는데 역행사라는 것은 증언해 준다고 그 계엄군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압군으로 올 수 있다. 그것이 구사단하고 34를 정한 겁니다. 그런데 34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0년 11월에 해체된 부대입니다. 그러면 이 20년 11월에 해체된 부대를 가지고 국방장관하고 이거를 논의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? 아니 그렇습니까? 그다음 요 장을 썼으면 곽종근 그렇게 임무 많이 받았다는 곽종근, 이진호 수방사령관, 문상호는 왜 없습니까? 드론사령관 김용대는 한 줄도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선관이라든가 평양 무인기라든가 그 구삼해라든가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노태학 선관위원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이런데 이거를 갖고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쭉 하면은 저희가 반박할 수도 없고 또 여기 있는 많은 변호사분들은 한 줄도 지금 읽어본 것이 없습니다. 제 피신이나 뭐 조서를 알 수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송 지휘를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만약에 조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 소송 절차라는 게 제가 그냥 기본적인 것만 그냥 어차피 그거 말씀할 시간을 다 드립니다. 지금 기분으로는 좋죠. 지금 상대편이 얘기한 거 그 자리에서 막 반박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분은 좋죠. 그게 시원하고 좋고 내가 말싸움에서 이긴 것 같고. 그런데 재판은 말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상대편이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할 때 그 주장을 냉정하게 들으면서 차근차근 받아 적어 놨다가 공격할 시간을 또 드리잖아요. 그때 그 말씀을 막 해주세요.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. 그러니까 정말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검찰이든지 변호인든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기분만 좋고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런 거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. 오히려 상대편이 주장하는 거를 잘 받아뒀다가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. 그런 부분을 저도 계속 누가 말씀하실 때 다 받아 쓰거든요. 다 받아 적어놨다가 내가 이거를 내가 이따가 이제 기회가 될 때 이걸 받아쳐야지. 내가 요 말을 내가 명확하게 해야지. 해서 그때 딱 공격을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소송 절차예요. 그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거 그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수첩 원본이랑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저 조사 받으셨던 내용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지금 제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검찰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지금 논의를 해봐야 되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자고요. 아시겠죠? 제가 재판적인 이제 그래서 그 말씀드려도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, 이제?